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영향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하기도 했었죠. 네. 5%라는 마의벽에 임박하다 보니까 심리적 위축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요. 무엇 하나 시장에 기대해볼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주식 대응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시각 정리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어제도 굉장히 탄식이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크게 밀려났죠. 코스피가 1.9, 코스닥은 무려 3% 이상이나 빠졌습니다. 양 지수에서 상승 종목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 업종 모두 다 하락했고요. 시장의 하락의 이유들이 쏟아졌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5%에 임박하면서 신용위기 우려감을 자극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 수급에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동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 석유 수출 무기화 우려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가를 자극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고 경기에 영향을 주겠죠. 어제 유엔의 교전 중단 결의안이 있었음에도 미국에서 반대하면서 그 거부권으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한국은행의 동결 소식이 있었죠.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매파적 동결이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중동 사태가 심화될 경우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억압할 만한 내용이 가득했고요. 종목별로도 영향을 줄 만한 등대 종목들의 하락이 시장에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쇼크, 2차 전지에 부담이 됐고요.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 그 이후에 해외 IB 측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은행들의 컨센을 계속 낮춰잡는 흐름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도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낙폭을 크게 키워나가진 않았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흔들림이 컸죠. 어제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내에 있는 138개 종목 중에 살펴보니 딱 한 종목만 올랐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컨트리가든 이자 지급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디폴트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추가 하락이 진행된다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자극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상승 종목 비중이 10%에 불과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9배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많이 밀려난 쪽들 거의 다 대다수 빠졌습니다. 2차 전지, 철강, 리튬, 포스코홀딩스 실적 앞두고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4% 이상씩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을 내놨고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컨센을 소폭 상회했어요. 한 1% 정도 컨센 상회 흐름이었습니다. 침수 피해로 인한 기저효과가 조금 반영이 됐고 직전 분기 비교했을 때 이익은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철강 업황 여전히 좋지 못하고 리튬 가격 등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회사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컨센보다는 조금 상향돼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0.3% 정도 올랐는데요. 의미가 있을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나눠가겠습니다. 자, 빠진 쪽에서는 기계 로봇 AI 등 밀렸고요. 대표 종목 중에 하나 두산 로보틱스, 딥노이드 등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흔들렸고요. 오른쪽에서는 해운, BDI 상승이나 대체양만 검토 이슈 속에 올랐고요. 드론은 이라크 미군 기지 피습에 드론이 사용됐다라는 이슈가 들려오면서 그 전날 시간 외에서부터 드론주는 강세였는데 어제 장중 반영이 됐습니다. 자, 장 후반이었죠. 중동 경제 사절단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정말 먹거리 하나 없던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속보 뉴스에 빠르게 수급이 반응을 했고요. 장중에 네옴시티
이런 모듈러 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장 후반에요. 그리고 그 시세는 시간 외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국빈 방문을 하고 국내에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함께 간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빠르게 시장에서는 경제 사절단 리스트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측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이 있고요. 굴지의 기업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에서는 풍산, 한국항공우주, 성신양해, S&T에너지, 한미글로벌, 데모 등의 업체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이들의 강세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시장이 크게 끌어줄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 단기 수급이 더 쏠릴 여지가 있을 겁니다. 속보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수급의 빈집이었던 이쪽으로 자금이 쏠렸고 단기간에 매수 집중이 나오는데 이 이후에는 언제나 단기 재료 소멸에 대한 변동성 확대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감내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사절단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도 잠시 후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불안합니다. 기댈 요소들이 없다 보니까 배당 쪽 혹은 실적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을 봤을 때 오른 곳이 대만 정도더라고요. 니케이, 홍콩, 항생, 상해 종합 그리고 국내 다 밀렸고요. 대만 가건만 소폭 올랐습니다. TSMC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이었고요. 반도체 쪽이 업종지수 1% 이상 올라갔죠. TSMC가 시간 외에서 실적으로 나름 화답을 줬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컨센을 상회했고요.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스마트폰 부분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폰의 효과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용 반도체 수요가 나름 견고했다라는 것에서 3나노, 5나노 공정의 매출을 보면 또 알 수 있다라는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달러가 약세를 기록한 것도 실적 개선에 좀 한몫을 했다라는 평이었죠. 그리고 가이던스 부분도 매출의 컨센을 상회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진은 조금 아쉽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나름 화답하면서 뉴욕장에서 TSMC 주가도 4%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 불안할 때는 기댈 언덕이 실적이다라는 거고요. 이 실적에 따라서 극명하게 오늘 갈려버린 두 주가가 있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들의 실적을 속보성으로 전달했던 바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10% 가까운 폭락이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퍼센트였는데요. 테슬라의 장밋빛 미래는 여전히 기대치를 아직 높여가고 있습니다. 충전 혹은 자율주행, 로봇, 우주 이런 쪽이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눈앞의 상황은 마치 잿빛처럼 느껴지죠. 어제 실적 내용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자동차 사업 부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Q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고 있죠. PQ가 같이 낮아지고 있으니 이쪽 이익이 말도 못하게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평입니다. 그나마 ESS 사업은 선전했다라는 건 긍정적이고요. 사이버 트럭 생산은 4분기부터 하겠다 밝혔는데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공장 설립 지연을 시사하면서 심리가 좀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이익을 내기까지는 1년 혹은 18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심리적 위축이 나타났고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넷플릭스는 와, 돈독이 올랐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공유 계정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료 구독자가 급증했고요. 요금제는 올렸습니다. 이 말은 즉슨 테슬라와 다르다라는 거죠. PQ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PQ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요금제 인상 소식, 그리고 낮은 콘텐츠 지불액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자본 지출의 효율이 올라가서 나름 비용 통제도 있었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슈가 됐던 할리우드 작가, 배우 파업 사태가 최악을 지났다라는 평이었죠. 그러면서 출발부터 급등으로 시작했고 그 시세를 쭉 유지했습니다. 무려 16% 급등 마감이 됐죠. 결국 실적이 이들 기업의 주가를 갈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도 꽤 많이 흔들림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 대응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불안을 눌러주길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눌러버린 파월의 연설도 있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최근에 금리 상승이 금융 여건 이제 긴축의 효과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하다. 그리고 금리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나름 시장에 달래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코멘트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제든 열려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죠. 그러면서 시장은 심리가 더 위축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금리 현 수준 유지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올라갔습니다. 99%로요. 그러면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국채금리 불안이 계속됩니다. 이제 4.99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30년물도 그렇고요. 장기채는 일단 계속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앞서 11월, 12월 동결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단기 쪽에서는 소폭 단기적 금리 동결 가능성에 내려오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5%라는 마의 구간을 정말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당장 뚫고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5%라는 것에 벽을 뚫고 올라갔을 때 얼마나 시장 충격이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3대 지수 모두 밀려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회복하려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적이지 않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낙폭을 더 키워 나갔죠. 나스닥 1% 가까운 하락이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개월 만에 최저. 일단은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 확인했죠. 국채금리는 뛰었습니다. 5%에 임박했고요. 금리가 뛰면서 모기지 금리가 8%대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정도 금리에 이사 가지 않죠. 주택 매매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2% 정도 줄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고요. 이 와중에 유가는 올라갑니다.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에도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가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가 정말 기댈 것 하나 없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소식이요.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위에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태양광, 전기차 쪽 종목 하락을 더욱더 자극했습니다. 테슬라 9% 급락했고요. 태양광 종목들도 오늘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이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금은 사실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데 이 와중에 금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중동 불안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의 선택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랐던 쪽은 넷플릭스, AT&T 모두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넷플릭스의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475를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봤던 TSMC 역시나 실적 모멘텀이겠죠. 아시아권에서 중국 관련한 기업들 거의 다 내려갔는데 대만 쪽에서 TSMC 종목은 이렇게 4% 가까운 상승, 결국 실적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쪽 좋지 못했습니다. 바이든이 밀리고 있다라는 이슈가 결국 태양광도 하락을 자극했고요. 전기차는 테슬라 충격과 CATL 실적 부진 이슈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심했습니다. 전기 설비 쪽도 연 이틀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쪽은 양호했는데 TSMC 그리고 ASML도 나름 실적 비교적 괜찮았다라는 평이다 보니 빨간불로 버텨줬고요. 엔비디아 0.2% 하락은 귀여워 보입니다. 테슬라 급락에 비교하면. AMD나 인텔 빨간불 켰고요. 반도체 쪽이 빠지는 것에서 좀 버텨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깨지느냐 버티느냐,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흐름을 끌고 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이제 요금제를 올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늘어났죠. OTT 업체들 우리도 힘들다를 외치면서 최근에 1년 평균 25% 정도 가격 인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다 가격을 올려가고 있고 이들은 또 굉장히 나름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회복을 좀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OTT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과거 전통 제작사에서 방송사로만 넘어가던 것들이 많이 구조상의 변화가 있었죠. OTT가 투자를 하고 웹툰, 웹소설 등에서 IP를 확보하고 이후에 제작 스튜디오들이 많이 생겨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제작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배급과 상영, 부가 시장을 기존에는 뭐 방송사, 영화관만 장악했다면 지금은 OTT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서 변화를 찾자라며 OTT, 콘텐츠주 이런 쪽에 주가 강세가 과거에 있었었죠. 이번 넷플릭스 이슈로 인해서 이것이 한 번 더 자극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IP가 중요해진 것은 명확해졌고요.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IP를 거의 다 끌어당겨갑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저는 많이 보는 편인데 거기에서 미디어화 되지 않은 작품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까요. 그렇다면 웹툰 CP사들 중심으로도 한 번쯤은 관심을 더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시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들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는 만큼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이런 쪽에서 관심을 둘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볼 거고요. 결국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호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완화되는 것이 호재인 상황이죠. 오늘 장중 미국의 국채금리가 5% 돌파하는지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와 외국인 수급의 방향도 꼭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신용 물량 체크가 필요하죠. 오후에 매물출의 우려감 있고요. 중동 경제 사절단 관련해서 엄청난 테마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쏠림 후 변동성 주의가 필요하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곧 가자 지구 안에서 볼 것이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에 있는 대사관을 철수한다라고도 했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요. 미국과 이라크 쪽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필 딱 개장 시간입니다. 9시 미국 이 이제 이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를 설명한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이 부분부터 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 관전 포인트 놓고 보시면서 시장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섹터 이슈는 어제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섹터 잡아주신다고요? 네, 어제 해운주들이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해운주들 일부 종목들이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쪽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 섹터 중에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뉴스부터 볼 텐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회의를 개최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와 관련해서 국적선사 대책회의를 연 건데요. 여기에 이제 10개 정도의 주요 국적선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뭐 HMM부터 해서 대한해운이나 고려해운 등등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참석을 했는데요. 국적선사와 선원의 안전 그리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제 분쟁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략 물자 수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제정세를 좀 예의주시하고 우리 선박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인근 해역에 진입했을 때는 경보 발생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입항 예정 선박을 좀 사전에 파악하는 등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는 에너지 수송 비상점검반을 운영해서 대체 항만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 연이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18일장에서는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정규장에서도 한 오후쯤 들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15% 정도까지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운주 중에서 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독보적이었다. 5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불을 좀 켰었고 HMM이나 KSS 해운 정도가 어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KSS 해운과 STX 그린 로지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나왔던 뉴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해운사의 이익 증가라던가 뭐 주가 상승에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할 지표라던가 포인트들이 더 많다라는 게 될 텐데요.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인접한 항만은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들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운주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 우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연료비 같은 원가 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고요. 특히 선박의 연료비에는 운항 원가의 1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상황이나 실적, 해운 지표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해운주들이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는 해상 운임지수의 반등도 한몫하고 있는 건데요. 이 BDI 지수라고 하면 벌크선의 운임을 수치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68%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2,000에 다시 넘어선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2,105까지 올라가면서 BDI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라고 본다면 겨울 전에 이제 곡물이라던가 석탄의 비축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했다라는 효과도 있겠고요. 브라질의 곡물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또 맞물려서 파나마 운하의 물류 차질이 겹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중국의 국경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재고 확보 수요가 몰렸다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곡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GDP 등등 뭐 긍정적인 발표들 나오면서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운주에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해운주들의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흥하해운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운사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짐슬라라고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팬데믹 시즌에 정말 많이 올랐었던 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50% 가까이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에 어닝 쇼크를 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라는 인식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 컷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쪽으로 한번 돌아와 볼 텐데요. 페노션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올해 들어서 17에서 뭐 24%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흥하해운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페노션은 9월 들어서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도 11%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이 해운주 안에서도 굉장히 좀 갈린다라는 게 체크가 될 텐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물론 뭐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민감 산업인 해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간의 수급도 부진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추세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기 는 이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BDI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2,000을 넘어서긴 했지만 7, 8월을 봤을 때 평균 1,000을 겨우 넘을 정도였기 때문에 9월에 운임 지수가 반등한 것 그거 하나만 보고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종목을 잘 골라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바닥인 수준의 주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페노션에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 안정적인 방어주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대신증권에서 낸 리포트 보면 11월 이후에 BDI 하락에 베팅한 매도 물량이 또 있었고 그리고 HMM의 인수전에 참여한 하림그룹에 대해서 좀 이 페노션 쪽에서 지원할 가능성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그러한 주가 하락은 다소 과도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 지금 영업이익률이 10%대를 잘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시황 부진을 감안해서 뭐 목표 PBR이나 목표 주가를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 시황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불확실성은 오히려 이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안정적인 벌크선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확실히 페노션이 앞서 보셨듯이 9월 시장에서도 선방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관련해서 유가 급등이라는 부분에서는 연료비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BDI 지수가 좀 반등하고 있고 해운업에 대한 시황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생각보다는 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해운주가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해운주들 담아봐도 괜찮은지 탑픽 종목까지 그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내에서 다뤄볼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브리핑 시간을 좀 최소화했는데 그만큼 전략에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시장에 어쩜 이렇게 악재 찾기는 너무 쉽고 호재 찾기는 정말 어려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어제 3% 이상 밀리면서 또 시장에서는 반대 매매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해서 전략 좀 주세요. 네, 일단 뭐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심했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견고했습니다. 장중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매파적 이제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매파적 동결의 코멘트를 하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정책과 그다음에 금융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정책과 조금 괴리감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돈을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긋나고 있는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방어가 좀 어려운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을 계속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들도 보면 실적들이 뭐 좋은 기업들도 보이지만 일단은 여태껏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었던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완전히 꺾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 특히 이제 좀 방어력이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B2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사실 얼마든지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긴 하지만 좀 유난히 많이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사실 어제 미국장 보신 분도 알겠지만 뭐 엄청 소란스러웠던 거에 비하면은 생각보다 뭐 이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나스닥 1%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지분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제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주변 굉장히 이제 지금 뭐 기사들 보시는 분들 아시면 되게 시끌시끌하고요. 막 네. 이제 큰일 났다. 오늘 뭐 국내 시장도 정말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결과는 테슬라가 9%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로 잘랐다는 거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는 생각보다 견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수급이 막혔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매수세는 동반이 안 되지만 반대 매매 같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대형주는 생각보다 하락폭이 적을 수도 있고 중소형주는 정말 의외의 하락들을 맞게 되는 케이스가 오늘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손절하기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뭐
코스피가 또 의외에 또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미 때려 맞은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에 반등 가능성 혹은 약보합이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마시고요. 일단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오늘 이번 주 한 주의 매크로적인 측면은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이스라엘 분쟁도 계속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크게 트레이딩이든 뭐든 하지 말고 일단은 지켜보시고 굳이 이제 오늘 안 보셔도 다음 주에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매크로적인 측면 안 좋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때려져 맞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지켜보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가 10% 가까이 빠졌는데 일단 3대 지수 하락이 모두 1%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또 나름 버틸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겠죠. 다만 2차 전지 쪽은 심리적 위축이 계속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이쪽 언제 반등할까요? 이 정도 빠졌으니 많은 분들이 이제 소재 업체 너무 밀렸다. 4분기부터 이제 연말부터는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 내놓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네, 사실 이제 일부 테슬라와 2차 전지와 이제 이미 결이 달라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 실적 관련 코멘트 보면 결국에는 이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내 업체 셀업체든 셀업체 그다음에 이제 소재 업체 단에서 결국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보다는 냉정한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포스코홀딩스도 실적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도 실적이 내놨는데 안 좋았고요. 아무래도 2024년도 후반기까지는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주가의 반등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이제 올해는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추세적인 상승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까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연말까지 충분히 더 싸질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많으면 특히 이제 2차 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지만 또 연봉 즉 이제 연초에 비하면 여전히 상승률은 꽤나 높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의 회피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는 12월 말경에 오히려 개인 매도세를 어느 정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소화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2차 전지는 약점의 요소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실적이 꺾였기 때문에 이게 매크로적인 측면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조금 더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제가 안 좋은 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좋은 걸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언제 일단은 약점들이 최소치로 줄어드는 시간이 올지 여부를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일단은 12월 말 정도까지는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기술적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상을 기대하긴 지금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처음이고요. 거기에 미국 측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또 미사일을 하나 요격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앞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에서 봤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좀 더 악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한 코멘트 주셨는데 그러면 어제 실적 나온 포스코 홀딩스도 같은 맥락의 의견이실까요? 네, 사실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상대로 거죠. 기저 효과로 인한 이제 반등이 이제 사실 철강 쪽 수요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철강 쪽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정을 좀 할 수 있을만 즉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또 실적에 대해서 반등의 요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았고 어느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좀 반영이 됐지만 일단은 좋게는 보기에는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일단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도 매크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굵직한 섹터가 힘내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시장이
돈이 돈다면 결국 또 테마주일 겁니다. 오늘 테마주 형성의 가장 앞단에 서 있는 게 중동 경제사절단이거든요.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강세 기록했는데 사실 어제 장 후반부터 시간외까지 이렇게 하면 또 단기 변동도 분명 고려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네, 일단은 막판에 이제 좀 재료가 나왔죠. 사실 국내 시장이 좀 테마성 이슈가 좀 핫했던 게 이렇게 이제 장 막판 기사가 나오니까 돈이 확 몰리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투자 그 기관이 샀는지 개인이 샀는지 외국인이 샀는지 보면 결국에는 그 이슈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올라갔다가 그 이제 방문하는 기업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방문하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분들을 거의 반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가 오늘 시초까지 해서 만약에 장이 안 좋다라고 의외로 돈이 많이 올릴 수도 있는 건 사실이나 결국에는 사절단 방문에 포함이 안 된 기업들은 오히려 세론 뉴스로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 이슈 오늘 트레이딩하기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엔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또 확실한 테마가 나왔다라는 하는 거면 오히려 시간에 또 시장에서 좀 좋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종목군 중에 대장주 위주로 이제 상승률이 많이 나온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하신다면 오늘 또 먹을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관심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오늘은 또 그냥 쉬어가는 것도 뭐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대장주 이런 이슈에 가장 빠르게 강하게 튀는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여 보시고 대응할 자신이 없다면 일단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시장에 산적해 있는 내용들 전략을 저희가 챙겨가고 있고요. 이제 해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3거래일 정도 해운주가 선전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한 수혜 기대감도 일부 있고요. 그 대체항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운임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대응해도 돼요, 이 섹터? 일단 해운주들은 그래도 이제 사실 섹터 자체가 높지 않았다, 이제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좀 메리트가 있는데 단순히 그 안에 섹터에서 테마성 이슈와 그다음에 패소션 같은 실제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과의 조금 이제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정말로 다 긍정적으로 보려면은 섹터 자체가 다 같이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나오는 그 섹터 안의 종목들 간의 주가 괴리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보시면은 이제 대한해운과 흥하해운의 주가가 완전히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제 그런 차트도 나왔던 그 부분들을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일단은 단기 테마 이슈로 마감이 될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페노션의 그림을 봤었을 때는 중국 경기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BDI 지수 반등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이전에 어려운 시간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결국에 상승 사이클이 왔었을 때 굉장히 그래도 이제 주가 상승력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멀리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페노션의 주가가 꽤나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해운주들의 이제 주가 흐름은 일단은 단기 테마성 이슈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예전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 번 정도 상승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하락하는 수에즈 운하 이제 관련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 이슈도 결국 단기 상승 테마는 만들었으나 결국엔 추세 반등에는 실패를 하면서 결국엔 또 다시 이제 매물을 많이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단순 해운주들은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멀리 보는 페노션 이제 관심주를 나오신 분들께서는 지금도 가격적으로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봤을 때는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페노션에 대한 답변 기억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마스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테슬라도 그렇고 이런 전쟁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된다면 사실 전쟁 난리통이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차를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심리 위축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통에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슬픈 호황은 또 방산인가 싶기도 한데 국내 방산주 대형사들은 최근 폴란드 이슈 때문에 조금 위축이 돼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나요? 네, 일단 전쟁 테마는 아니라 방산 테마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드리면 사실 어제 차트 다 돌려보는데 다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추세가 그래도 살아있는 섹터를 좀 얘기를 드려서 오늘 이제 관심 가져볼 딱 데일리 정도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실 종목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방산 테마로 이제 만약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조금 이제 추세 상승을 조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종목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휴니드와 퍼스텍, 대성 하이텍 세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휴니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률 많이 나왔다가 이제 조금 이제 어제장 조정 나왔는데 결국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대성 하이텍도 이제 밀리는 자리에서 결국에 올리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퍼스텍 같은 경우는 방산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드론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또 다시 만들어서 한 번 정도의 한두 번 정도의 장대 양봉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기술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래도 추세적으로 훼손이 안 된 딱 테마가 요 테마라 가지고 이제 오늘 만약에 먹거리를 찾으신 분들께서는 이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제 주말 오버나잇은 하지 마시고 주말에 또 이제 평화한 무드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버나잇보다는 일단 오늘 하루 정도 관심 가질 종목으로 세 종목 한번 방산주 테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니드, 퍼스텍, 대성 하이텍 오늘 한정입니다. 여러분 주말까지 넘겨가지 마시고 사실 개장하는 경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내용 나올지 모르니까요. 관련한 내용들 잘 짚으시면서 오늘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 오늘 진만쌤과 다뤄봤네요. 고맙습니다.